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수경낭자입니다. 오늘은 돈이 모이는 사람, 돈이 새는 사람. 오늘의 주제는 잃은 사람이 돈 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면 돈을 모을 수 없다. 수입이 많은 사람은 돈을 모으기가 더 유리하다. 그러나 부잣집에서 태어난 사람이나 주식 투자로 억만장자가 된 사람은 돈 꽤나 있는 사람일지는 몰라도 돈이 모이는 사람은 아니다. 특별히 집안이 부유하거나 특수한 재능, 우연한 행운으로 돈을 번 사람들은 돈을 모으지 못한다. 돈이 모이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부유한 집안과 천부적인 재능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보통 사람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노력하는 만큼 부자가 될 수 있다. 돈이 모이는 사람은 수입이 많은 편이지만 수입이 많은 사람이 꼭 돈이 모이는 사람은 아니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면 백날 가야 돈을 모을 수 없기 때문이다. 30대에 연봉 1,000만원 이상을 받아도 저축을 못하는 사람이 많다. 수입이 많은데도 빚이 많거나 사치스러운 생활과 신중하지 못한 투자로 폭삭 망하는 등 이유는 수없이 많다. 세상에는 순식간에 돈을 날릴 수 있는 함정이 여기저기 도사리고 있다. 반대로 수입은 적어도 돈이 모이는 사람이 많이 있다. 일본의 어떤 월간지에서 일반 독자로부터 돈을 저축한 이야기를 모집한 적이 있는데 쥐꼬리만한 수입으로 큰 돈을 불린 사례가 많았다. 그 중에는 연봉 400만 엔으로 1,000만 엔을 만들거나 연봉 300만 엔으로 한 해 동안 200만 엔을 불린 애도 있다. 성공적으로 돈을 불린 사람을 직접 방문해 취재해보면 쓸데없는 지출을 줄이기 위해 이리저리 머리를 굴리면서 알뜰하게 살고 있었다. 그들은 돈에 찌들려 궁색한 생활을 하지 않고 인생을 즐기는 법을 보여준다. 수입이 늘어야 부자 대일에 한 걸음 다가가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낭비를 하지 말아야 한다. 돈을 마음껏 써야 인생이 즐거운 것은 아니다. 돈을 많이 쓰는 것과 행복한 인생은 전혀 관계가 없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이런 사람이 돈 번다. 어떤 사람이죠? 수입보다 지출이 적은 사람이죠. 정말 이 말은 망고의 진리인 것 같아요. 수입보다 지출이 적어야 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달 여러분이 얼마를 버셨는가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난달에 300만 원을 벌었는데 300만 다 쓰고 모자렸어. 극단적인 예지만 카드에 그 현금 서비스 있죠? 서비스를 했었다. 이러면 이 사람은 절대로 돈을 모을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이제 100만 원밖에 안 버는 사람이라도 90만 원을 쓰고 10만 원을 저축했다. 그럼 결국 나중에는 인생의 레이스에서는 거북이처럼 적게 벌어서 적게 모으지만 결국 그 사람이 승리하겠죠. 많이 번다고 겉으로 사실 번지를 한 사람도 많거든요. 뭐 좋은 외제차에, 저 이제 외제차에 안 속잖아요. 옛날에는 순진했죠. 외제차 타고 다니면 뭐 BMW나 뭐 폭스바겐이나 뭐 벤츠나 많잖아요. 그런 차 타고 다니면서 옷을 멋있게 입고 다니는 사람들은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보면은 원룸 앞에도 벤츠가 있고요. 또 이렇게 그 뭐지 재개발 아파트라 그러나 좀 이렇게 오래된 아파트 있잖아요. 그런데 뭐 9평, 10평 이런 데도 가면 있잖아요. 벤츠가 막 있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아는 분 중에도 알기로는 이제 빚도 많고 대출도 많고 심지어 저희 막 사채까지도 빌려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도 그분 또 벤츠를 타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거든요. 이제 아는 지인하고 야 이제는 벤츠나 뭐 외제차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이 다 돈 많다고 생각 안 하게 되겠다면서 왜 이러길래 그런 경우가 있다니까 그렇지 너 이제 알았냐면서 순진하다면서 뭐 이러더라고요. 순진하죠 사실. 그런 경우 있었거든요. 여러분 사실 돈이라는 게 진짜 뭐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는 없지만 만약에 돈 때문에 불행해지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돈 있고로 행복일 수는 없죠. 당연히 그죠? 근데 돈은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과 공기, 뭐 밥, 그죠? 그런 것처럼 의식주, 생활에 필요한 의식주처럼 반드시 필요한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 사람들이 거기에 어떤 노예가 되어서 막 끌려다니기 시작하면은 그건 벌써 이제 안 좋은 삶을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돈을 지배할 수 있고 돈을 다스릴 수 있어야지 내가 돈 위에 서서 돈을 그냥
어떤 특별한 생활에 특별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평범하게 공기처럼 햇빛처럼 그냥 무심하게 바라볼 수, 무심하다는 게 돈을 신경 쓰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고 내가 필요할 때 쓰고 또 저축할 건 저축하고 또 내가 쓸 일 있으면 쓰고 또 뭐 불우한 이웃 있으면 돕고 또 뭐 좋은데 또 할 일 있으면 또 기부도 할 수 있고 그죠? 또 뭐 친구가 급한 일 있으면 또 도와줄 수도 있고 그렇게 내가 돈을 지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을 생각해요. 돈이 꼴의 행복은 아니지만 돈이 불행을 만들 수 있는 파생시킬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상품이라고 생각해요. 돈도 좀 상품이잖아요. 상품요. 요즘은 참 돈에 대해서 많이 이제 제가 책을 읽어드리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제 자신이 이제 돈을 대하는 태도가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뭐 적게 버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실 더 버는 거 이상으로 쓰는 걸 좋아했고 그것을 전혀 두렵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 또 이제 다음 달 되면 또 봉급 나오는데 뭐 이게 이제 봉급쟁이들의 죄송합니다. 쟁이란 말 안 좋죠. 봉급 생활자들의 함정이에요. 함정.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이제 퇴직을 10년 남겨놓고 보니까 그 봉급이라는 것이 영원히 나오는 것이 아니구나.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늦었나요? 그러니까 이제 젊을 때는 이제 사람들이 좀 자신 있잖아요. 건강도 자신 있고, 뭐 직장 뭐 탄탄한 사람들은 나 뭐 뭐래도 먹고 살 수 있어. 여기 아니면 다른 거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건강도 서서히 이제 자신이 없어지고 또 주위에 이제 뭐 안 좋은 소식이나 이런 거 듣고 이러면 이제 서서히 이제 우리가 자신감을 이제 잃어간다 하나요? 열정도 잃어가죠. 열정도 잃어가면서 나이 들어감에 대한 어떤 불안과 두려움도 사실 조금씩 이제 엄습이 올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작든 이제 오물조물하던 아이들이 막 커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내보다 더 키가 더 커지고 어깨 나를 자기 어깨 밑에서 나를 쳐다보고 이런 순간 문득 이제 불안한 생각이 들죠. 이 아이들이 어느새 이만 컸지? 그동안 나는 무엇을 했을까? 내가 미래를 위해서 얼마나 준비를 했을까? 전혀 준비하지 않고 살았구나. 그냥 되는 대로 하루하루 뭐 닥치는 대로 살아왔구나. 그리고 돈 쓰는 거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구나. 그리고 내가 버는 돈의 어떤 그 가치라 그럴까요? 그것을 이제 별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그 가치가 얼마인지 몰랐던 것 같아요. 모르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마시멜로의 유혹이라 그러죠. 그 마시멜로를 이제 주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한 달에 그러니까 하루에 마시멜로를 하나 먹는다, 세 개를 주면서 오늘 하나만 먹고 내일 또 먹고 먹으라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하루 이틀 세 개를 3일만 먹지 않고 맞는 즉시 다 먹어버리는 거죠.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저는. 그리고 선생님이 만약에 야 내일 거 남겨둬라 해도 딴게 먹는 거죠. 그리고 없으면 또 친구까지 야 너 선생님이 이거 내일 먹으라는 마시멜로 있지? 오늘 거 말고 있어. 그럼 그거 나 빌려줘. 빌려서까지 먹는 사람이었어요. 반성합니다. 근데 다행히 이제 저와 같이 사는 남편은 정말 알뜰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반대급부라 그러죠. 반대되는 사람을 좀 붙여주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알뜰하면은 한 사람은 좀 덜 알뜰한 사람, 그죠? 근데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둘 다 막 펑펑펑 서는 사람 부부도 봤고요. 또 두 분 다 알뜰한 부분도 봤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제일 모범적인 두 사람 다 비슷하면 좋겠죠, 그죠? 그렇다고 저는 이제 펑펑 쪽은 아니고요. 두 분 다 이제 알뜰하게 이제 절제하면서 자기 이제 분수를 아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내 분수를 몰랐던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이제 분수는 알긴 아는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그런 이제 안심형, 방심형 이런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 저질러놓고 보는 거죠. 뭐 유학도 일단 보내놓고 보는 거고 뭐 나중에 이제 애들 뭐 학자 결혼 자금 또 그때 되면 저가 알아서 가겠지 이런 생각. 뭐 그러니까 아주 이제 낙천적이라 그러죠. 낙관적이라 그럴까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이제 나이가 이제 하나 둘 자꾸 먹고 이제 내년이면 50이잖아요. 가니까 이제 엄마들이 어르신들이 하신 말씀이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귀에 이제 이제까지 흘러들었던 이야기들이 이제 하나하나씩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이가 뭐 장가 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손주가 태어나면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무 일 같았거든요. 근데 이제 서서히 이제 바로 나의 일이 이제 될 것 같은 거예요. 혼주석에 서야 될 날도 다가오는 것 같고요. 또 이제 할머니가 되는 날도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벌써 뭐 제 친구들은 할머니 된 친구도 있어요. 빨리 결혼하면 그렇죠. 하여튼 뭐 미래, 뭐 새로운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는 좋은 일이죠. 상당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죠? 물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더 행복할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사실 지금 이제 다 써버리면은 나중 되면은 사실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계속 이제 닭이 알을 놓듯이 알을 계속 놓을 수는 없잖아. 그죠? 내가 더 이상 이제 알을 못 놓을 때가 갑자기 제가 닭이 됐습니다. 알을 못 놓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뭘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왜 우리 그 이솝 우화에 보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제 닭이 이제 날마다 황금 이제 알을 하나씩 낳아줘서 그걸 팔아서 이제 생활을 하고 참 기분 좋았는데 어느 날 이 생각이 들었다 하잖아요. 저 닭이 하나씩 낳으니까 너무 이제 하나도 사실 황금 알 여러분 하나만 낳아줘도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죠? 근데 욕심이 생긴 거죠. 저 닭을 잡으면 분명히 그 안에 닭 황금 알이 많이 있을 거야, 그죠? 황금 알을 낳는 닭을 잡아버린 거죠. 결국은 황금 알도 더 이상 못 넣고 닭도 죽어버리는 그런.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언제까지나 이제 그냥 방심하고 살면은 결국 어느 날 황금 알을 낳던 닭이 이제 죽는 날이 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모아놓은 알이 없다면 그죠?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저도 이제 주위에 보면은 요즘 특히 많이 보이시던데 나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얼굴 색도 안 좋은데 진짜 힘도 없는데 그 종이 있잖아요. 그 뭐야 구루마 같은 거 그런데 그 작은 손수레에 종이 이런 거 있잖아요. 몇 개 안 되는 거 들고 다니는 거 진짜 마음 아프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뭐 그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는 없지만 그리고 그분들이 그렇게 산다는 게 그분들이 꼭 실패한 인생이라는 건 아니죠. 아닌데 그걸 사람을 어떤 가치를 매길 때 그 사람이 어떤 경제적인 가치만을 매길 수는 없지만 힘들어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나이 들어서는 좀 이제 그죠? 뭐 좋은데 여행 다니고 뭐 좋은 거 많이 먹고 이래는 못 살지만 그냥 친구들하고 그냥 차 한잔하고 밥 한 끼 먹으면서 웃으면서 경상 다니고 이 정도는 될 수 있다고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수입이 한 달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내가 돈을 모을 수 있나 생각해 봐라 이런 변명하기보다 그래도 내보다 더 못 버는 사람도 있을 거야 하면서 그래도 한번 좀 내 분수 맞게 남들이 10,000원짜리 옷 사입을 때 그럼 나는 5,000원짜리 옷 사입지 뭐 이런 생각하면서 알뜰히 하다 보면은 이제 좋은 날이 올 거라 생각해요. 안 그래도 요즘 김생민의 영수증을 정말 많이 듣는데 그거 듣다 보면은 진짜 알뜰하신 분 많더라고요. 제가 짠돌이 카페에서 글로써 읽던 그 이제 느낌 있죠. 그걸 이제는 또 김생민의 그 영수증을 보면서 이제 귀로써 이제 그걸 들으니까 또 감동이 또 틀리더라고요. 확실히 저는 이제 유튜브나 이런 거 듣는 걸 좋아하거든요. 항상 틀어놓고 이제 뭔가 듣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이제 바쁠 때는 조용할 때는 사실 이제 카페에서 글도 읽고 그러니까 지면으로 보는 것도 좋아하지만 이제 흘러가면서 듣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 이제 연예인 중에 제가 팬은 사실 이제 조용필 가수 있잖아요. 그분이 제가 참 오래된 분이죠. 연예인 하면 제가 좋아하고 저희 팬이었거든. 제가 팬이었거든요. 그렇다고 막뭐 사모 이런 건 알지만 정말 제가 연예인 그러면 이제 조용필 오빠 그랬는데 이제 김생민 씨가 이제 새로운 저의 우상으로 등극했습니다. 나이도 이제 45이더라고요. 제가 49이잖아요. 저보다 4살밖에 안 적더라고요. 근데 초등학생 때 5학년 때부터 이제 자기가 통장에 돈을 모으면서 누나들이 이제 뭐 필요하면은 돈을 빌려달라 하면서 동생한테 생민 씨한테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어렸을 때부터 경제적인 감각이 이제 뛰어나신 거죠. 그리고 뭐 화장품 같은 것도 뭐 애들이 바르고 남았는 거 그죠? 어린이 화장품을 바르고 휴대폰 요금도 뭐 3만 원인가 뭐 하여튼 최고 작게 쓰고 하여튼 모든 면에서 그분은 달인이신 것 같아요. 달인 그러니까 전략의 달인. 그러면서도 타워팰리스 최고 좋은 아파트 살면서도 에어컨도 1년에 한두 번 틀까 말까. 겨울에도 난방을 거의 뭐 안 하면서 파카를 입고 있고. 그런 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저렇게까지 살 필요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그런 정신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사실 큰 게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거기 보니까 그 휴대폰 요금에 이제 우리 소위 결제하는 거 저도 사실 뭐 따끔따끔 하는 게 너무 많던데 저도 많이 했거든요. 물론 지금 낮춰놨지만 휴대폰 요금이 사실 할부가 녹아 있잖아요.
할부 그런 거라든가 정말 배울 점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이제 들으니까 조금 더 제가 다잡아지는 것 같고 좋았습니다. 긴장이 되고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저 방송은 사실 아마추어잖아요. 근데 김생민의 방송은 아주 프로의 방송이랍니다. 적극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파이팅!